여러분, 건강검진 하시면 모든 병의 근원이 살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거 뭐 내가 예뻐지고 이런 걸 떠나서 진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근데 막상 건강해지려고 살을 빼는데 아침에 눈 뜨기 힘들고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무겁고 온 몸이 천근만근 정말 피로하신 분들 계시죠. 이럴 때 속으로 이거 의지가 진짜 약하다. 살 빼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역시 살 뺀 사람들이랑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진짜 의지가 엄청나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생화학적 현상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래는요, 살을 뺄 때 기분이 좋고 몸이 가벼워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 몸의 지방, 여러분 지방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배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 빨리 빼야 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지방에는 에너지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은 우리가 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숨 쉬면서 들어온 독소들이 쌓이는 창고이기도 합니다. 이 독소들을 소위 어려운 말로 POP,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합니다. 살충제 성분, 미세 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방부제, 그리고 난연제, 그리고 다양한 가공식품들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이 바로 독소로 작용할 수 있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있고요. 마시는 물, 심지어 공기에도 미량이지만 항상 들어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독소들은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기름에 녹는 성질,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지용성이면 어디로 갈까요? 네, 당연히 지방으로 갑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이 독소들이 지방세포 속으로 쏙쏙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길게는 진짜 수십 년 그 상태로 있죠. 안 빠져나옵니다. 이걸 비유하면요, 우리 몸이 독소를 판도라의 상자에 잠가 놓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위험한 물질이 몸에 들어왔는데 이게 뇌로 가거나 간으로 가거나 심지어 심장 이런 데로 가면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몸이 나름 똑똑하게 판단합니다. 위험한 것들은 일단 몸에서 대사되지 않게 두자.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둡니다. 중요한 장기에는 가지 못하게요. 이게 실제로 우리 몸의 방어 전략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독소를 지방에 가두는 것, 일종의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사람,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이 판도라의 상자에 독소가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잠겨있기 때문에 이 독소가 혈액으로 나오지 않아서 장기가 안전해요. 그런데요, 만약에 지방세포에 이 POP가 많이 있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살이 빠진다는 것, 이 지방이 분해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약을 쓰거나 이 지방세포 안에 중성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에너지로 쓰려고 합니다. 이때 지방이 분해되면서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나오는데요. 그 속에 갇혀있던 독소들도 같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즉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책에 나오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가 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비만 수술을 받아서 그 체중을 급격하게 줄인 환자들이요, 혈액 검사를 했더니 혈중 독소 농도가 다이어트 전보다 최대 8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혈액 속의 독소가 훨씬 많아진 겁니다. 이게 다이어트의 역설이에요. 물론 급격한 체중 감량일수록 더 심합니다. 천천히 빠지면요, 몸이 처리할 시간이 있는데 빠르게 빠지면 독소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훨씬 더 큰 부작용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괴로움을 보고 이건 뭐 명현현상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괴롭거든요, 본인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지방이 똑같지 않습니다. 특히 이 내장지방, 뱃속 깊이 있는 지방이 문제예요. 내장지방은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보다 대사적으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이 내장지방은 또 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요, 간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장지방에서 풀려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나온 독소가 전신을 돌기 전에 먼저 간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간에 직접적인 독성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은 분, 또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간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혈액으로 쏟아져 나온 독소들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뭘 하는 걸까요?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네, 경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우리 몸의 발전소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는 여기서 만들어지거든요. 밥을 먹으면 소화되고 그게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 화폐로 바뀝니다. 이 ATP가 있어야 근육도 움직이고 뇌도 생각하고 심장도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으로 쏟아져 나온 독소, POP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공격합니다. 비유하면요, 발전소 터빈에 모래를 들이붓는 거랑 비슷해요.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라는 에너지 생산 라인을 방해해서요, ATP가 덜 만들어지게 합니다. 동시에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 세포를 손상시키고요. 에너지 공장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극심한 피로, 이유 없는 무기력, 집중이 안 되는 브레인 포그. 이게 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칼로리를 적게 먹어서 힘이 없나 보다 라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단순히 칼로리 부족만이 아닙니다. 독소가 발전소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전신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소가 혈액을 돌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반응합니다. 이거 뭐지? 이물질이다. 독소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TNF-알파, 인터루킨-6 같은 이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이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용어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염증 물질들이 뇌까지 올라가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마치 감기에 걸린 것 같은 상태를 만듭니다. 의학에서는 우리 이거를 sickness behavior라고 해서 질병 행동이라고 해요. 증상이 뭐냐면요,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의욕이 없고 잠만 자고 싶고 기분이 약간 가라앉고 더 심하면 우울해지고 딱 그 감기 몸살 왔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딱 그걸 느낍니다. 실제로 감기에 걸린 게 아닌데 말이죠. 독소로 인한 염증이 뇌를 속여서 지금 아프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몸에서 염증이 뇌로 신호를 보내요. 너 지금 아픈 거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 간을 과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거든요. 혈액으로 쏟아져 나온 독소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독소를 처리하는 과정이 사실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비유하면요, 공장에서 유해 폐기물을 처리할 때 그냥 처리되나요? 안 되죠. 전기도 쓰고요, 돈도 써야 됩니다. 이 전기를 그럼 어디서 끌어올 거예요? 네, 다른 부서에서 쓸 전기를 빼오는 겁니다. 간이 독소를 처리하느라 ATP를 대량으로 소모하니까 근육으로 가야 할 에너지, 뇌로 가야 할 에너지, 심장으로 가야 할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기운이 없다 이렇게 느껴요. 간이 독소와 싸우느라 전신 에너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현상을 해독성 피로라고 부릅니다. Detoxification fatigue라고 하는데요. 먹는 걸 줄여서 힘이 없다가 아니라 간이 독소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다 가져가서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죠.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마운저로든 위고비든 실제 먹는 다이어트든 아니면 그냥 칼로리를 줄여서 하는 다이어트든 살이 빠지면서 극심한 피로가 당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명현 반응도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지방에서 풀려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나온 독소가 미토콘드리아를 부수고 전신 염증을 일으키고 간을 과로시키는 아주 생리학적 기반의 대사적 응급 신호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살 빼는 거 너무 힘든데 도와줘 라고 보내는 SOS인 거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고 더 참아야지, 더 빼야지, 더 뛰어야지 밀어붙이면 우리 몸은 더 깊은 피로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요요로 돌아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를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즉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 하는 약들 요즘 많이 쓰고 있고 저희 환자분들도 3개월에 10kg, 6개월에 20kg 이렇게 빠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환자분들한테 오면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게 한 달
달에 3, 4kg 이상 빠지는 거 이거 반드시 POP 생기고요. 독소가 생길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탈모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도 조절하는 게 요요도 막을 수 있고 더 건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초기에 그 삭센다 쓰던 시절 그리고 더 과하게 먹는 약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머리카락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피부가 안 좋아져요. 우울해요. 이런 이야기 할 때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능의학, 한국 기능의학 그리고 또 이제 정통의학에서도 많이 밝혀지고 있죠. 이 지방 속 독소의 급격한 방출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간과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비만 치료제만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 전에는 상태를 보고 그리고 쓰시면서 영양도 챙기고 그리고 독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참아라. 이거 당연한 거다. 더 빼면 나아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 많은 분들이 무리해서 뺀 다음에 체질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괴로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내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해독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 간이 독소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브로콜리나 야채 주스 이런 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까지도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미노산이 해독의 마지막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이 해독에 쓰이는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 시리즈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에 다이어트 중인데 유독 피곤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의지 문제가 아니라 독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의지 문제가 아니라 독소 문제일 수 있대. 이 한마디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